반갑습니다. 한국보건성연의 김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방안인데요. 아마 개혁이라기보다는 아마 좀 현 정부에 좀 제안을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양극화의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걸 어떻게 그리고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지, 그리고 미래 여러 가지 소득보장제도를 통해서 양극화 극복 방안을 제안하지만 그래도 미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적인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당시 늘어난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보장제도 확대의 필요성 이 속에서 이제 이 양극화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양극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고민할 것이 한 두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양극화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미리 양극화 원인이 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안이 하나 있고, 발생한 이후에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보장제도를 통해서 양극화 해소를 도와주는 이런 방안이 있다 보면, 실제로 1차적 분배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원인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발전 초기부터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 중심으로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발전,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지방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교육 역시 공부 잘하고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되기 바라는 이런 부모님들은 다 또 서울로 보내는, 이러다 보니까 아마 60년대부터의 발전 그 시기부터 이미 벌써 우리는 양극화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원인이 결국에는 지금은 한 40년, 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1차적 분배라는 것들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개입을 통해서만이 좀 많이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양극화 원인은 예전부터 지금도 계속 지속된다 볼 수 있고요. 원인은 그렇고, 근데 최근에 여러 연구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혼자 각자 분야에서 산업 양극화라든지 소득 양극화라든지 지역 양극화 이런 것들을 각자 연구를 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 양극화 원인이 하나의 원인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산업은 산업, 교육은 교육 부분만 따라서 보고 있다는 것들은 좀 이런 양극화 연구의 좀 한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요한 현황들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저쪽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를 좀 막아보자 했을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이라 그러면, 보시다시피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이제 분배율이라든지 빈곤율이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차적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정부의 공적 이전이라든지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들은 나름대로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소득보장제도가 보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는 본래 생각을 한다 그러면 1차적 분배부터 시작해서 2차적 분배까지 물 흐르듯이 양극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1차적 분배 발생하기 이전을 막기보다는 발생한 이유를 좀 막다 보니까 더 많은 재원이라든지 사회적 논쟁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과거에 비해서도 좀 더 자산 분배도 나빠지고 있고, 특히 기업 간의 소득 격차라든지 임금 격차 이런 부분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그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앞에서도 여러 박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양극화, 산업 간 이제 그 개인 간에도 이렇게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 산업 간에도 자영자와 큰 기업들 간의 이렇게 이득 이런 격차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1차적 분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1차적 분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시장에서의 양극화, 예, 또 교육 부분에서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차 분배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소득보장제도도 이렇게 사회보장 양극화, 사각지대나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라든지 고용보험제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보호해주는 수준이 높고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 수준인데 실제로는 한 8%밖에 안 되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중고령층이라든지 근로연령층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상당히 낮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청년이라든지 근로연령층,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도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 기간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이 소득보장 2차 분배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불구하고 그걸 좀 강화되는 것들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중고령층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중고령층이 이렇게 비정규직, 중고령 시대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거나 혹은 뭐 자영업을 종사했을 때 65세 했을 때 이분들이 노인빈곤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들을 계산해 보면 정규직에 비해서는 되게 상당히 2배 내지 3배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2차적 분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소득보장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는 1차적 분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이제 그동안 그나마 이제 정부가 공적 이전을 통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위소득 30%나 50% 이하에 계신 분들은 이 격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인 빈곤 문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약간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점점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분들은 현 세대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급격하게 노인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좀 완화되고는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잠깐 뒤로 미뤄지면서 이런 소득 간의 이제 은퇴 이후에 연금 받기 기간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것이 만약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공적 예정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또 기존 현 세대처럼 바로 노인 빈곤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노인 빈곤 떨어지기 이전에 뭘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장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소득보장제도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로, 어떤 형태로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이고 기타 국민연금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도에 의한 사각지대는 없다 보면 반대로 노인 빈곤이 높다는 것은 급여가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급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제 소득 수준을 어떻게 높여 줄 거냐의 관점이라 그러면 근로연령층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라든지 뭐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라 이런 것들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쪽이 좀 주요한 관심이다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먼저 노인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들이 공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실제로 기초보장 수급자 노인들이 받고 계시는 평균 급여액이 한 30만 원 중반대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역진 문제는 없지만 향후 이제 40만 원 올라갔을 때는 기초보장 수급자들이 40만 원을 받게 되면 수급 탈락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제 기초연금 받는 분들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중요하지만 제도 간의 이렇게 역할,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도 가난하게 만들고 있고 재정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미래 세대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노후소득보장 제도인지 아니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수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향후 개편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트랙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현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보장제도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극화를 좀 줄여줄 방법이 필요하다 보고요. 미래 세대는 아마 현 정부가 추진하실 것 같은데 연금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빈곤층도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하면서 많이 대응들을 하고 계신데요. 여전히 이렇게 재산 기준이라는 것, 자동차 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 거의 제도 안에 못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준들을 완화하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향후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이제 점차 안착되면서 나름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빠져 있는 장기 실업자라든지 근로빈곤층 이런 부분은 또
플랫폼 이런 노동자들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 이것이 되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근로장려세제 역시 1년에 한 번 주거나 노동자는 2번 주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 안정망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거나 지원 방안을 좀 넓히는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데 아마 지난 대선 이전에는 많이 논의가 됐지만 지금은 약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 연령층을 위해서 이렇게 고용 서비스와 연계된 지원 제도들도 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단으로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동 이런 부분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데 현재는 현 정부에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것들은 들어와 있지만 이 아동 수당을 조정하거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가장 그래도 2차적 분배 차원에서 양극화가 발생한 이후에 격차를 줄이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각자의 제도가 각자 발전하다 보면은 제도가 정합성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이 40만 원 올라가는 건 좋지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 노인과의 그 서로 역직 관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현 정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확대한다고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했을 때 이 두 제도 간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청년의 문제 현재 정부는 청년은 자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자산만으로 이 양극화가 이 청년들의 앞에서 여러 제도들이 나타난 실업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과 중장년층 또 사회적 수수자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고민이 필요한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 현물급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서 현금급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급여로만 모든 것들을 채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현물 서비스와의 그 역할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출 부담 같은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간접적 수당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박사님들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미래사회의 양극화 이 부분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인데 산업구조가 바뀌고 메타버스 같은 AI가 들어왔을 때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정규직의 안정적 직장을 가지신 분들의 대응이라 그러면 미래는 이런 분들이 다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